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공장관리기술사 생산 시스템 편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는 제5장 생산계획, 능력계획, 수요예측 관리란 제13강으로서 수요예측2와 기출문제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이번엔 수요예측 기법 중 지수평활법에 대해서 봅니다. 지수평활법의 개념입니다. 지수평활법은 이동평균법의 약점인 가중치 선정 기준 불합리성과 대상기간 n을 정하는 비합리성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시킨 가중이동평균법의 하나가 됩니다. 즉 n기간을 과거 시계열 자료가 있는 모든 기간에 대해서 무제한 연장하여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가중치는 예측하려는 기간에 가까울수록 크게 하고 점차 멀어질수록 일정한 율 알파에 따라 점진적으로 작게 되도록 n기간에 걸쳐 적용하는 기법입니다. 가중치는 지수로서 n기간에 대해 모두 합하면 1이 됩니다. 지수평활법은 1959년도 R.G. 브라운에 의해서 소개된 이후에 P.R. 윈터에 의해서 계절 변동을 감안한 모형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어서 단순 지수평활법입니다. 1차 지수평활법이라 합니다. 단순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 공식으로 F2는 F1 플러스 알파 괄호 A1 마이너스 F1으로 시계됩니다. 그래서 F2는 제2기 예측치, F1은 제1기 예측치, 알파는 지수평활 개수,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값, A1은 제1기 실측치를 각각 의미합니다. 상위 공식을 일반화시키면 FT는 FT-1 플러스 알파 AT-1 마이너스 FT-1로 됩니다. 여기서 FT는 차기 예측치입니다. FT-1은 단기 예측치고 AT-1은 단기 실측치입니다. 위의 식은 달리 정리해서 알파 AT-1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한 값에다가 FT-1이라는 식이 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위에 있는 이 식이 이용됩니다. 그 다음에 정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입니다. 정기는 T-2로 표현합니다. 정기가 T-2이고 단기가 T-1이고 차기가 T로 됩니다. 정기 데이터를 이용하는 경우로서 FT는 이 차기 예측치입니다. 알파 AT-1 한 값에다가 플러스 알파 1 마이너스 알파 한 값을 곱하고 여기다가 AT-2로 한 값에다가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한 값의 제곱에다가 FT-2라는 식이 이용됩니다. 여기서 AT-2는 정기 실측치고 FT-2는 정기 예측치입니다. 이 식은 이제 위의 식 기준하면 위의 식에서는 이것이 이용되는데, 이것이 이렇게 또 변형이 되고 이 식을 또 원형해 가지고 이와 같이 또 변형되어서 쓰이는 겁니다. 단순 지수평활법에 의한 예측으로 1월 판매 실적이 210개, 1월 판매 예측이 200개일 때 2월분의 예측값은 얼마인가? 단 알파는 0.2다. F2는 F1 플러스 알파 괄호 A1 마이너스 F1으로 해서 구하면 됩니다. 그럼 F2는 201로 구해지고, 만약에 2월에 판매량이 180개였다 고 하는 경우에는 3월분의 예측값은 또 이 경우에는 F3은 F2 플러스 알파 A2 마이너스 F2에서 구해집니다. 197.6으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인과형 회귀분석 모형입니다. 시계열 방법이 시간, 연, 월 등과 판매량과의 회귀분석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인과형 회귀분석 모형은
판매량과 같은 시점에서 타 변수, 즉 인구수나 물가지수나 GNP 등과 인과관계를 분석하는 모양입니다. 즉 타 변수와의 인과관계인 회귀곡선을 구한 후에 관련 타 변수의 변동에 따른 판매량을 추정하는 모양입니다. 선형 모형인 단순 회귀직선, 비선형 모형인 중회귀곡선에 의해서 구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 X2 모형이 있습니다. 이 모형은 원 시계열로부터 계절지수와 추세 주기선을 동시에 구하는 방법으로서 원래는 예측 방법이 아닌 정확한 예측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해주는 목적이 되었는데 이것이 이제 X2 모형으로 또 활용된 겁니다. 예측 오차에 대해서 봅니다. 예측에는 항상 오차가 따르게 마련입니다. 예측 오차에는 편량 오차와 확률적 오차가 있습니다. 편량 오차는 영어로는 바이어스 에러, 확률적 오차는 랜덤 에러라 하기도 합니다. 편량은 편이다, 편기다, 치우침이다 이런 용어를 쓰기도 하는데 이것은 예측치가 계속적으로 높게 또는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구조적 오류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추세, 계절적, 주기적 패턴 등의 수요 패턴 중 하나를 무시하거나 정확하게 추정하지 못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측 오차 척도입니다. 예측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예측 오차의 측정 수단이 있어야 됩니다. 예측 오차는 일정 기간의 예측 수요와 실제 수요와의 차이를 나타냅니다. 여기서 E는 에러를 나타냅니다. ET는 AT-FT로 정의됩니다. ET는 T 기간의 예측 오차, AT는 T 기간의 실제 수요, FT는 T 기간의 예측치를 각각 의미합니다. 한편 경영자들은 일반적으로 상당히 긴 기간에 대한 예측 오차에 관심이 있습니다. 누적 예측 오차 CFE입니다. 누적 예측 오차 Cumulative Sum of Forecast Error 두 문자 CFE, 이것은 예측 오차의 합을 말합니다. CFE는 시그마 ET로 정의됩니다. CFE 계산 과정에서 양의 값을 갖는 오차와 음의 값을 갖는 오차가 서로 상쇄되게 되므로 CFE는 예측의 편량을 측정하는 데는 유용한 기법입니다. 예측치가 실적치보다 계속적으로 낮게 나오면 CF 값은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점점 커질 것입니다. 이와 같이 CF 값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예측 방법에 구조적 결함이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현상은 추세, 주기적 패턴, 계절적 패턴 등이 변한 것을 무시했을 때 나타납니다. CF를 이용해서 계산되는 예측 성과와 관련한 추적 지표 TS, 즉 트래킹 시그널 TS를 만들어서 상호 보완되도록 합니다. 평균 예측 오차는 이 바로 나타내는데 이거는 CF를 N으로 나눌 수가 합니다. 평균 제곱 오차와 평균 오차와 평균 제곱 오차와 표준 편차와 평균 절대 오차입니다. 평균 제곱 오차는 MSE라는 기호를 쓰기도 하는데 mean square error, 표준 편차는 시그마, 평균 절대 오차 MAD, mean absolute error는 예측 오차의 3%를 나타냅니다. 이 세 개의 값들은 다 작을수록 좋습니다. MSE는 시그마 ET의 제곱을 N으로 나온 것이 됩니다. 그 다음에 시그마는 루트 MSE가 됩니다. MAD는 시그마 ET의 절대치를 N으로 나눈 값이 됩니다.
단 ET는 AT-FT이기 때문에 식이 또 이어같이 됩니다. MSE, MAD가 작으면 예측치가 정확한 것이 되고 반대로 이 값이 크면 예측 오류가 크게 됩니다. 아무튼 전체적인 예측 오차는 모든 예측 오차들이 값이 작으면 좋습니다. 그러나 제곱을 계산하는 MSE 시그마 이것은 ET의 제곱에 의한 ET의 제곱을 이용해서 구하게 되므로 ET 중에서 값이 큰 것에 가중치를 더 주게 되는 등 지표마다 오차를 측정하는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MAD는 경영자가 이해하기 쉽다는 이유로 예측 오차 측정에 많이 사용되는 방법인데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하는 오차의 절대값을 단순 평균한 것이 MAD입니다. 한편 MAD는 추적 지표나 재고 관리에도 이용됩니다. 자재 재고 관리에서 MAD나 시그마가 안전 재고를 결정하는데 사용됨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평균 절대 100분율 오차, mean absolute, percent error, MAP 이것은 수요 크기에 대한 상대적 예측 오차를 측정하며 예측 성과를 독특한 관점에서 측정합니다. MAP는 시그마 AT분의 ET의 절대치 한 값을 n으로 나눠서 구합니다. 100분율로는 곱하기 100 단위 퍼센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절대 예측 오차가 같은 100단위라도 수요량이 200일 때는 만일 때보다 100분율 오차가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 추적 지표입니다. 추적 지표는 트래킹 시그널 두 문자인 TS가 쓰이기도 하는데 이런 예측치의 평균이 일정한 진로를 유지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TS 값이 0에 가까울수록 예측의 정확도가 높습니다. TS는 MAD분의 CFE로 정의됩니다. MAD는 이것이 이제 시그마 AT-FT 절대치 한 값을 n으로 나눠서 구하고 CFA는 시그마 AT-FT로 해서 구해지는 식이 되기 때문에 식이 이와 같이 됩니다. 예제 20입니다. 예측 오차 측정입니다. 다음 표는 8개월간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이다. CFE, MSE, 시그마, MAD, MAP를 계산하라. 월, T, 수요, AT, 예측치, FT, 오차, ET, 오차 제곱, ET의 제곱, 절대 오차, ET의 절대치, 절대 100분율 오차, AT분의 ET 절대치 한 값에다 곱하기 100으로 한 데이터입니다. 각 지표 공식을 이용하면 누적 예측 오차 CFE가 시그마 ET이고 ET는 AT-FT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해가지고 식이 되고 마이너스 10으로 구해집니다. 평균 예측 오차 이의 바는 n분의 CFE로 구합니다. 얘는 n이 8이고 CFE가 위에 있는 이 값이 이용되면 마이너스 1.875로 구해집니다. 평균 제곱 오차 MSE는 n분의 시그마 ET의 제곱으로 구해지고 표준 편차 시그마는 루트 MSE로 구해지고 평균 절대 오차 MAD는 n분의 시그마 ET의 절대치로 구해지고 평균 절대 100분율 오차 MAP는 n분의 시그마 AT분의 ET의 절대치 한값 곱하기 100으로 해가지고 100분율로 구해질 수 있습니다. 10.2%로 구해집니다. 예측 오차 관련해서는 요 예제에 확실하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거 중요합니다. 그 다음 기출 문제 및 차관점에 대해서 보도록 합니다. 첫째, 연속 생산 형태 기업에서 Committed Capacity Cost 관리를 위해서
기계 설비의 휴지에서 생기는 비용인 블록 생산 설비비 산출 방법에 대해 설명하라. 이게 좀 특수한 용어입니다. committed capacity cost 하면 committed 하면 이거 언급된 뭐 이런 뜻으로 committed capacity cost 하면 확정 생산 능력 비용 확정 생산 능력 비용 이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이런 기본적 조업을 가능하게 하는 비용 이런 의미입니다. 이 조업도 변동에 무관하게 관련 범위 내에서는 일정액을 유지하는 비용으로서 고정비 성격의 비용입니다. 예로서는 공장 임차료 월 1,000만원, 사무실 직원 급여 등 이런 것들이 커미티드 캐패시티 코스트입니다. 특수한 용어입니다. 2번 문제, 공수체감이 대수선형 y = ax b승에 의해서 이루어질 때 생산 실적이 아래와 같이 파악되었다. 습승률 지수 bc를 구하라. 누적 생산량, 누계 평균공수로 된 데이터 나와 있는데 이 경우에는 본문에 있는 공수 체감 현상 해설 참조하도록 하는데 습승률은 학습률과 같고 공수 체감률과 같은 뜻으로 쓰이는 겁니다. 그리고 B는 경사율입니다. 그리고 이거 풀이할 때 쓰는 식은 본문에 있는 제시된 식이 그게 표준화된 식이라는 걸 참고로 해서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생산기간 구성요소 고려해서 생산기간 합리적인 단축 방안. 이는 본문에 있는 작업기간 FT 와 그 다음에 소요 능력 추정 총작업시간 TN 여기 나오는 산출을 참고해서 그 개별 요소들이 검토되도록 해서 단축이다 하는 것은 시간이 작게 걸리도록 하는 것을 고려하면 됩니다. 그 4번 문제 학습 곡선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 다음 문제를 해결하시오. K컨설팅에서 S사의 공정 자동화 컨트롤러 100대를 구입하면서 구입 가격 중에 직접 인건비가 100만원이었다. K컨설팅에서 추가로 공정 자동화 컨트롤러 50대를 더 구매하기로 했다면 S사에 대해 직접 인건비를 얼마를 제한할 수 있겠는가? 단 공정 자동화 컨트롤러 제작 시 학습 비율은 평균 시간 모델 하에서 90%라고 한다. 이는 본문에는 공수 체감 현상에 나오는 예제를 참조하도록 합니다. 5번 문제입니다. 일정계 관점에서 생산 합리화를 추구할 수 있는 방안. 이는 본문에는 일정계획에 나오는 해설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6번 문제. 수요 예측을 위한 질적 방법 열거하고 장단점 열거. 이런 본문에는 수요 예측과 수요 예측 기법 분류 중에 나오는 해설을 참조합니다. 7번 문제. 생산기간 구성요소 고려하여 생산기간 합리적 단축 방안. 이건 똑같은 문제가 또 나왔습니다. 얘는 보면 작업기간과 소요 능력 추정 해설을 참조하도록 하면 됩니다. 단축 방안하면 요 식에서의 개별 요소들이 숫자 값이 작아지도록 검토하면 됩니다. 학습 곡선 이런 보면 공수체감 현상 중에서 공수체감 곡선을 참조하면 됩니다. 9번 문제. 수요 예측에서 정성적 기법과 인과형 모형은 재고관리와 일정계획에는 그다지 유용하지 않다고 한다. 왜 그런지 설명하시오. 그리고 적합한 예측 기법을 나열하시오. 이는 본문의 수요 예측 중에서 수요 예측 기법 선정 부분 중에서 예측 정확도와 예측 비용에 나오는 해설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래프를 활용해서 설명하도록 해야 됩니다. 10번 문제. 생산관리에서 일상적으로 수행되는
생산계획 기능을 요소별로 열거하고 핵심 고려사항 설명. 이는 본문에 있는 생산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 요소에 나온 해설 참조 들어갑니다. 크게는 이제 P, R, S, D, E 이 순서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그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답을 하면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생산 능력 계획의 중요성과 수립 과정 설명. 본문에 있는 그 생산 시스템 능력 계획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12번 문제 일정 계획 수립에 필요한 요소. 보면 일정 계획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13번 예측 생산 시스템에서 수요 예측 생산 준비 부하 및 일정 계획 수립 생산 진도 관리 생산 실적 분석 각 단계별 관리자 역할 기술. 보면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에 나오는 해설을 참고로 해서 응용하도록 하면 되겠습니다. 14번 기업이 프로젝트 매니지먼트를 실시할 경우에 고려해야 할 영역별 프로세스 구성 요소. 이런 부분에 있는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 절차에 나오는 부분을 참조하면 됩니다. 15문제 생산 계획 및 통제의 의의와 그 체계를 구분하여 각기 세부 핵심 내용들을 설명하고 품질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법 중 10가지만 선정해서 각기 그 용도를 간략하게 설명하라. 보면 생산 계획 통제 시스템 나오는 해설과 14장에서 학습할 생산관리 관련 문제 1에서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내용을 참조해서 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문제 총괄 생산과 대일정 계획 연관관계 그리고 대일정 계획 수립 시 고려될 요소와 결과에 대해 설명하라. 이런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 구조와 요소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대일정 계획을 MPS라고 합니다. 이때 MPS에서 M은 마스터라는 의미입니다. 17번 추세조정 지수평할법 설명. 본문에 있는 추세조정 지수평할법 해설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이 공식이 꼭 들어가야 됩니다. 아주 중요한 공식 2가지가 제시된 내용을 포함시켜야 됩니다. 18번 LCF 이론과 이용 부문 활용시 고려사항. 보면은 공수체감 현상의 공수체감 곡선 해설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19번 문제입니다. 최고 주식회사의 각 제품 매출액과 변동비는 아래 표와 같으며 고정비는 10억 원이고 이 회사의 대표 품목은 C이다. 현재 회사는 적자 상태여서 경영 효율화를 위한 진단의 일환으로 손익분기점 분석 중 한계익률법을 이용해서 현재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진단하고 대책을 수립하고자 한다. 한계익률법은 특히 그 용도에 따라 평균법, 기준법, 절충법, 개별법 4가지로 개발되어 정되어 있다. 그 중에 한계익률법 중에 평균 한계익률, 평균법과 기준 한계익률, 기준법, 용도 설명하고 각각 방법으로 손익분기점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고려하여 향후 경영 방향 간략히 설명하라. 제품 매출액 변동비가 있고 그 설명하라는데 이 부분은 품종 계획의 방법 중에서 손익분기점 분석의 평기 계절 4개 설명과 예가 있습니다. 이거 참고하면 되겠습니다. 20번 문제 수요예측 기법 중에서 이동평균법, 최소화생법, 치수평할법, 산출치과 각 기법 용도 설명. 이는 본문에 있는 수요예측에 나오는 해설을 참조합니다. 가장 기본이고 꼭 이거 대비해야 됩니다. 이건 뭐 가장 기본이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필히 대비되어 있어야 됩니다. 21번 문제 생산 능력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능력 척도 3가지. 이는 생산 시스템 능력 계획에 해당되는 해설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22번 총괄 생산 계획, 대일정 계획, 자재 소요 계획, 생산 능력 소요 계획 설명과 이들 연관관계 기술. 이런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 구조와 요소 부분을 참조하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23번 LCF 개념 설명, 산술 공식과 적용 부분 세 가지 설명. 이런 보면 공수체감 형상 중에서 학습 곡성 부분을 참조하는데 요 내용은 앞에서 나왔습니다. 24번 문제 동기 생산 시스템 도입 시 적용하는 UGS 설명. 이 경우에는 OS가 세일이, 세이돈, 세이소, 세이게츠, 시집게 이 5가지 OS인데 플러스 이제 습관을 일본 발음으로 시우관이라고 합니다. 시우관 해가지고 유겠습니다. 그 다음에 25문제 계획된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실시하는 생산 통제 기능 설명. 이런 본문에 있는 생산 계획 및 통제 시스템의 부분, 그 다음에 생산 형태에 따른 생산 계획 및 통제 기능 부분에 해당되는 해설을 참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왜 그 계획과 실제가 유리되는가 하는 거 그것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이 안에 그 부분이 들어가야 됩니다. 참고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시험이 2012년도부터의 기출문제에 대한 해설은 제20장부터 최근 기출문제로서 별도로 정리했을 때입니다. 예, 지금까지 학습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